그럼 너무 잘했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자, 다음 중 얘들아, 나한테 말에 대한 내 말에 대한 기준만 왜 이렇게 어렵게. 자,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양의 부호 플러스 또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 사용해서 나타낼 때 부호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구하시오. 영하 마이너스 7, 영하 7 뭐라 써야 되죠? 마이너스 7. 0.2% 하락 마이너스 0.2 3분 일찍. 이런 게 좀 헷갈려. 이런 게 좀 헷갈려요. 마이너스. 우리가 막 예정한 시간이 9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친구가 8시 58분에 도착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9시 2분에 도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9시를 간격으로 얘나 각각 몇 분 차이가 나죠? 2분씩 차이가 나요. 근데 일찍 온 거를 플러스로 두면 반대로 늦게 온 거는 마이너스가 될 테고 늦게 온 걸 플러스 두게 되면 당연히 일찍 온 거는 반대 보호인 마이너스가 될 텐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일찍 온 게 마이너스고 늦게 온 게 시간이 더 넘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로 봐야 되겠죠. 3분 일찍 왔다. 얘는 마이너스 3의 개념일 테고 2,000원 이나 돈이 이제 그만큼 줄어든 거니까 마이너스 2,000. 1위 선수보다 2초 후에 왔다라는 얘기는 1위 선수보다 2초가 더 걸렸다라는 뜻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넷과 후가 다른 거는 5번이 정답이고요. 수 중에서 양의 정수가 A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B개.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유리수가 무엇으로 나눠지죠? 정수와. 그렇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몰라서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나를 무시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 서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3번이라고? 실망스럽다. 1번이라고? 1번이 뭐였죠? 내가 이거, 몰라서 대답 안 했다. 자, 그럼 정수가 다시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좋아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아니, 따라한 건 아니고요. 뒤늦게 생각날 수도 있으니까. 영, 음의 정수. 맞아요. 양의 정수. 근데 꼭 이 0 빠뜨린 분들이 있는데 0도 정수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음의 정수. 근데 양의 정수를 쉽게 말하면 플러스 자연수를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자연수를 말하겠죠. 그럼 0이나 혹은 플러스 자연수나 마이너스 자연수로 표현이 안 되는 소수나 또는 분수로만 표현되는 숫자를 우리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끼워 넣는 겁니다. 분수로만 표현되는 숫자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정수를 고르라는 얘기는 네,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찾으라는 얘기죠. 네. 뭐 있나요, 저기서? 플러스 자연수. 누구부터요? 이게 자연수인가요? 아니죠. 얘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3분의 2. 마이너스 7은 여기 음의 정수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0은 당연히 0이 있어야 될 테고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양의 정수. 그렇지, 양의 정수죠. 절대값 마이너스 2는 답이 2잖아. 이건 2잖아, 2. 쓰기만 저렇게 썼을 뿐이 실제로 2라는 자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9분의 27. 3. 그렇지, 이게 이제 양의 정수 3이라는 약분되면 3이라는 자연수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1.8. 네, 정수가 아닌 유리수. 11. 양의 정수. 따라서 양의 정수의 개수는 몇 개? 3개. 그다음에 정수 아닌 유리수의 개수는 2개. 이렇게 2를 더하세요. 5가 네, 문제에 원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라는 거야 도대체? 다음 표에 가로줄에서, 가로줄이면 당연히 이게 가로줄이겠죠. 가로줄, 가로줄, 가로줄. 이 가로줄에서 노란색, 여기서는 아마 이렇게 색깔이 반전된 거라 파란색일 겁니다. 이 그림상에서는 파란색. 파란색으로 색칠된 칸은
왼쪽에 있는 수의 분류인 정수 A, B에 해당하는 수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봤더니 첫 번째 줄에 가로줄에 색칠한 플러스 1, 0, 마이너스 8의 공통점은 정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색칠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8의 공통점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뭐를 말하나요? 디귿을 말하죠. 음의 유리수. 결국 간단히 말하면 음수를 말하는 거예요. 음의 정수도 아닙니다. 얘는 음의 정수가 맞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3.8은 음의 정수는 아니잖아. 그냥 음수인 거지. 그래서 음의 정수보다는 디귿인 음의 유리수가 두 번째 줄에 숫자, 색칠한 숫자들 대표하는 표현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3분의 36, 0은 3분의 36은 10이 아닌가요? 일단 얘는 자연수고 0은 0이고, 그럼 얘네 둘은 기역인 자연수인가요?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정수 아닌 유리수입니까? 얘는 정수인데 음이 아닌 정수인가요? 네, 이게 정답이죠. 음의 유리수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리을이 정답이다. 정수 중에 뺀 나머지 양의 정수와 0을 포함한 거니까 정답은 리을이더라 라는 거죠.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분의 24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참 선생님 친절한 사람이라 내가 보통 베리카인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써드립니다. 15 이하의 자연수를. 참, 이걸 뭐 다 쓴다 내가. 이렇게 친절하다 내가. 선생님 한번 혹시 저 학교 점수 때문에 늦었다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대머리를 만들어 버린다. 아 진짜요? 다 써드렸는데 이거 왜 다 써드렸냐면 선생님 친절해서? 맞습니다. 아니에요. 헷갈리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쳐드린 겁니다. 자, 확인해 봅시다. 15 이하의 자연수를 다 썼는데 이렇게 썼더니 1분의 24, 2분의 24, 3분의 24, 4분의 24 이런 식으로 이제 분수가 15분의 24까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고 났더니 총 15개 분수가 있는 거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만 찾으랍니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분의 24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가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얘기는 소수 아니면 분수로만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하면 약분이 자연수로 약분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1분의 24는 자연수가 되잖아요. 안 되고요. 2분의 24, 10이라는 자연수 안 되죠. 3분의 24, 8 안 되고 4분의 24, 6 안 되고 5분의 24 이건 되죠. 5분의 24는 정수가 아닌 유수에 포함되니까 이해 되네요. 6분의 24 안 되고 7 되고 8 안 되고 9 되고 10 약분은 되지만 10분의 24를 약분하게 되면 5분의 12 이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11 맞고요. 12 안 되고요. 13 맞고 14 맞고 15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개인가요? 1, 2, 3, 4, 5, 6, 7, 8 8개. 수업을 안 되는 효은이도 있기 때문에 일단 효은이한테 설명하려면 자, 무거운 수업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시오. 0은 정수가 아니다. 그럴 리 없죠. 0은 정수입니다. 틀린 말이고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그렇겠죠. 정수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유리수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정수는 유리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모든 정수는 유리수를 말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양수가 아닌 수는 음수이다.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가 수를 구분할 때 양음으로 구분할 때는 이제 분류법이 좀 다른 거죠. 양음으로 구분할 때는 양과 음을 기준하는 게 뭔가요? 0입니다. 0이 있어야 돼요. 양수 아닌 수는 음수 또는 0이다. 이렇게 표현돼야 맞는 말이고 이건 틀린 말이 되죠. 그래서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가 존재한다. 아니다.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존재한다. 그렇지 않다. 알겠죠? 근데 이런 말을 혹시 실례 안 된다면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이게 맞다고? 아니 맞아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해야죠. 이게 맞다고? 절대 아니지.
아니. 맞는데? 왜냐면 유리수엔 정수도 포함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맞아요. 맞다고. 왜 맞아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맞다고 아까. 맞다고? 계속 맞다고 3번 했어 내가 아까. 맞다고? 맞다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냥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맞다고? 서로 다른. 이게 맞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간단한 문장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런 의미예요. 만약 0과 1 사이에 이 두 개 유리수죠. 두 유리수 사이에 정수가 존재하냐 물어보면 정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숫자와 숫자 사이의 정수는 개수가 유한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 개수를 셀 수 있어요. 근데 두 수 사이에 존재하는 유리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렇죠. 0.1, 0.01, 0.001, 0.0001 이러다 보면 무수히 많은 유리수나 소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맞는 말인데 이제 5번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2번이 될 테고요. 383번 수직선 위에 4점 A, B, C, D가 차례로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답니다. AD에 대응하는 수가 각각 -2와 10일 때 BC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시오. 자, 일정한 간격으로 있답니다. A, B, C, D가. 근데 두 점 A와 D, A가 여기 있고요. D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둔 이유가 지금 숫자를 보니까 A가 -2, D가 10이니까 아무래도 A가 작고 D가 큰 쪽에 있겠죠. 그리고 BC에 대응한 수를 각각 구하라는데 A, B, C, D가 차례대로예요. 그럼 이 순서대로란 얘기지. 그럼 이 사이에 BC가 존재하는데 여기를 몇 칸으로 나눠야 되죠? B까지. 그 다음은 C까지. 그 다음은 D까지. 여기가 B, 여기가 C. 그럼 이 간격을 몇 칸으로 나누셔야 돼요? 몇 칸으로 나누셔야 되죠? 3칸으로. 이게 3칸이잖아요. 간격이 1칸, 2칸, 3칸 간격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전체 간격은 얼마예요? 이 간격 셀 때 계산법이 뭐라고 그랬죠? 오른쪽 수에서 왼쪽 수를 뺀다. 그럼 12를 3으로 나누면 한 칸당 간격은 4다. 여기가 4고 얘가 4고 얘가 4다. -2보다 4만큼 큰 숫자 플러스 2. 플러스보다 4만큼 큰 숫자 6보다 4만큼 큰 숫자. 네, 딱 맞죠. 그래서 B값은 2가 되고 C값은 6이 된다. 이렇게 884. 뭐야 어떡하냐 왜? 자, 아니 공부로 죽이겠다고. 공부로 죽이겠다. 살짝 쫄았어. 자, A의 절대값이 3이랍니다. 그럼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개인가요?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가요? 절대값이 3인 숫자 플러스 3과 그렇지, 이게 3이 답이 2개인 거죠. 필마사. 그다음 B가 절대값 B가 5다.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5란 뜻은 그 B가 될 수 있는 대상은 -5, 플러스 5, -5. 답이 2개더라. 자,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게 2개, B가 될 수 있는 후보가 2개씩 있는데 A, B에 대응하는 점은 각각이니까 순서대로란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처음부터 잘 읽으셔야 돼요. A와 B가 수직선에 A, B에 대응하는 점이 있는데 각각이라는 뜻은 이 나와 있는 순서 A 그리고 B 이 순서대로 A는 원점의 오른쪽에 있다는 뜻은 A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죠? 보기 편하게는 이렇게 표시했지만 실제 수학적 기호는 이겁니다. A가 0보다 크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B는 각각 순서대로 A는 원점 오른쪽 B는 원점 왼쪽. 그럼 B는 원점의 왼쪽에 있는 숫자면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는 음수가 된다. 그럼 골라낼 수 있겠네요. A는 3, B는 -5.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래요. A, B에 대응하는 점은 각각이 무슨 말이지? 이 나온 순서대로 말 그대로 하나씩이라는 뜻이에요. 나온 순서대로 하나씩 먼저 나온 A는 원점의 오른쪽, 양이라는 뜻이고 나중에 나온 B는 원점보다 왼쪽, 음이라는 뜻이구나. 그럼 나와 있는 이 4개 숫자 중에 A가 될 수 있는 양 하나, B가 될 수 있는 음 하나를 골라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중에 지금 시간이 많이 빨리빨리 해봅시다. 빨리빨리. 근데 어디까지 하려고요? 네, 다 하려고요.
오늘 다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책 다요? 아니요. 여기 이쪽 단원 파트만. 자, 385. 다음 수직선 위에 5개 점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정도는 여러분 쉽게 하죠. 양수에 대응하는 점은 2개이다. 맞나요? 네, D와 E 2개. 점 A에 대응하는 수는 정수이다. 점 A가 지금 -3 아닌가요? 정수입니까? -3이 정수인가요? 네, 음의 정수. 점 C에 대응하는 수는 0이죠. 걔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다. 네, 맞는 말이고요. 지금까지 다 맞는 말이죠. 점 B에 대응하는 수는 점 B에 대응하는 숫자, 이 숫자죠. 대략 얼마예요? 정확히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대략 -1. 얼마 이 정도 되겠죠. 그 수의 절대값보다 D에 대응하는 D라는 숫자는 대략 2. 얼마 그 2개에 대응하는 숫자를 크기를 비교해 보니 절대값은 B에 대응하는 수의 절대값보다 D에 대응하는 수의 절대값이 작다. 아니, 이쪽이 크지 않나요? D에 대응하는 절대값이 더 크잖아요. 근데 이건 말을 반대로 말했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 두 점 B, E에 각각 대응하는 점. B는 아까 말한 대충 -1. 얼마. E는 대충 3. 얼마. 그 수하에 존재하는 정수는 5개이다. 얘랑 얘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가 5개인가요? -1, 0, 1, 2, 3, 5개 맞네요. 다 맞는 말인데 4번만 틀렸다라는 거고. 386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은 2개. 1번 A가 양수이면 이 문제 별표 치세요. 문제 별표. 자, 잘 들어. 앞으로 선생님이 공부할 때 약속이에요. 우리가 문제 풀 때 별표 치라는 얘기는 당연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별표 하나가 있고 별표 2개가 있고 별표 3개가 있습니다. 별표 하나는 말 그대로 중요하다는 뜻이고 별표 2개는 만약 얘가 이쪽 단원 테스트를 본다면 이건 거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 확률로 보면 거의 99.8%다. 뭐 이런 느낌이고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이고 별표 3개는 강한 추천. 이건 진짜 모르면 너 사람 아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너 이건 모르면 진짜 학생도 아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된다. 시험과 관계없다. 이건 진짜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이 내용은 별표 2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나올 리는 없겠죠. 근데 저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문제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특히 1번 보기 주의 잘 보세요. A가 양수이면 -A는 -A, 절대값 -A는 -A랑 같다. 이게 굉장히 아리송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뿐 아니라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게 기호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어떤 문제 개념이 내가 확실히 와닿진 않아. 그러면 적당한 예를 드세요. 이왕에 좀 쉬운 예로 A에다가 뭐 이 정도 집어넣어봐. 2가 0보다 크면 맞는 말이에요? 맞죠? 그럼 예를 들 때는 딱 필요한 위치에다가 A에다가 2를 집어넣는 겁니다. A에다가만 2를 대입해요. 여기 보이는 A 위치에다가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A 위치에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A 위치에 이렇게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좌우가 똑같습니까? 그래요? 절대값 -2랑 -2가 같아요? 같지 않잖아. 절대값 -2는 2야. 2와 어떻게 -가 같아요? 그럼 이거는 문장이 틀렸다는 뜻이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배우고 가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냐면 절대값 A가 A로 나올 때가 있고 절대값 A가 나오긴 했는데 바깥에 그 A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A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거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있는 건 A가 0보다 작다 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이 답을 썼다는 얘기죠. 절대값 안에 있는 수와 똑같은 걸 썼다는 얘기는 그 수가 기본적으로 양수라는 뜻이고 어떤 수의 절대값 씌웠는데 안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답을 썼다는 얘기야. 그거는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위에 있는 숫자 예를 들면 절대값 2
는 답이 절대값안에 들어있는 2이다. 맞는 말이에요? 네. 맞죠? 근데 절대값안에 만약 음수를 집어넣읍시다. 음수. 그럼 음수를 집어넣으면 안에 있는 숫자를 끄집어낼 때 바깥에 뭘 붙이라는 얘기예요? 안에 있는 수와 똑같은 수를 끄집어내되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라. 안에 있는 수랑 똑같은 수를 끄집어내되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라. 맞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절대값 마이너스 2는 2와 같아지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네. 요거 필기해 두세요. 여기 요 줄 있죠? 네, 요거를 필기해 두세요. 그 필기할 때 잠깐만요. 잠깐만 봐. 혹시 또 빠뜨릴까 봐. 필기할 때 선생님 그러면 A가 양일 때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수가 양일 때와 음일 때는 구분했는데 그럼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0일 때는 0의 절대값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자기랑 똑같은 모양을 갖다 썼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0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도 어차피 0이죠. 그래서 실제로 0은 여기에다 등호를 쳐도 되고 여기다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교재마다 양에다 많이 쳐놓긴 하니까 네, 여기다가 등호를 치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0이랑 0은 똑같은 존재인가요? 그러면은 그 는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는 했잖아요. 여기. 이 뜻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A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또는 A가 0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호로 쓴 거예요. 요 기호가. 저기는 점으로 되는데 좀 뭐죠? 이거요? 네. 아 이거는 그냥 아까 하다 보니까 짚어서 그런 거고. 네, 여기는. 네. 그거 한 건 이해해줘요. 네, 네. I don't know. 아셨죠? 아이돌. 네. 이해됐습니까? 네. 이거랑 관련된 게 잠깐만요. 선생님 순서를 좀 안 지키고 할게요. 이거랑 관련된 게 여기 있어요. 다 잠깐 여기 오른쪽에 몇 번이냐면 389번에 다만 보세요. 다만. 389번에 다만. 좀 전에 만약 설명한 걸 잘 이해하셨다면 절대값 b에다가 마이너스 b랑 같다고 표시된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b는 음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걸 보면서 아 b는 음수이다. 왜? 절대값을 벗기고 안에 있는 걸 썼는데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를 반대로 바꿔놨네? 그 얘기는 절대가 많이 음이었기 때문에 절대값의 답이 음이 나올 수는 없어서 음에 음을 붙여서 실제로 이 숫자는 양수인 겁니다. 음에 음을 붙이면 양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절대값은 답이 음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값에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빼내면서 왜 바깥에 똑같이 안 쓰고 부호에 마이너스를 붙였을까?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것도 오해하면 안 된다. 니네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이거야. 이 수의 부호를 말하시오. 그러면 대부분 다 뭐라 말하냐면 음수라고 말합니다. 음수 맞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마이너스 A가 왜 음수입니까? 그럼 음수 아니면 양수인가요? 아니요. 0일 수도 있잖아요. 0인가요? 아니요. 그럼 뭔가요, 쟤는? 셋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A라고 해서 이게 숫자이면 이게 만약 마이너스 2 그러면 양이 음이야. 당연히 음이지. 그렇죠? 네. 마이너스 2 그럼 이건 양이 음이야. 양. 이건 양이 되는 거야, 다시. 근데 마이너스 0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가 이게 숫자로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가 양, 영, 음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만 보고 이 전체를 양이다, 음이다, 0이다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A의 정체는 나중에 문제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는 절대값을 붙였는데 그냥 절대값 없이 그냥 나오네? 그러면 이 네모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절대값을 붙였는데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네? 그러면 그 네모는 음수였다라는 얘기를 명심하셔서 이 문제를 보니 갖다 썼는데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놨네? 이건 B가 음수야 라는 뜻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기는 왜그 같거나 그거 왜 안 하죠? 이거요? 아니요, 그 아래 거요. 등호는 이쪽 붙여도 되고 이쪽 붙여도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상관없습니다. 0이 위로 가도 되고 아래도 가도 되는데 보통은 보기 좋아라고 위에다 많이 쓰긴 해요. 저기 저 아래도 줄. 근데 아래에도 붙여도 됩니다. 이거 만약에 혹시나 등호를 여기는 등호를 빼서 여기다 붙여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웬만한 교재는 다 이쪽보다는 여기다가 보통 많이 해두는 이유가 0이나 절대값 0이나 똑같고 자기 모양 그냥 베꼈다는 의미로 갖다 쓰다 보니까 보통은 위에다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놓고 따지면 어디 가도 0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잠깐 순서를 바꿔 설명드렸는데요.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렸고, 나머지 보기를 빠르게 봅시다. 2번. 오늘은 이쪽 페이지만 빨리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다 못할 것 같아요. 2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의 2배이다. 맞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2의 절대값이 얼만데? 2요. 2.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 1. 2배 맞잖아. 네. 3번. 양수의 절대값은 항상 음수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래? 아니요. 만약에 양수 중에 2가 있어요. 음수 중에 마이너스 3이 있어. 누가 절대값이 크죠? 얘가 절대값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항상 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절대값이 아니고 양수가 음수보다 항상 크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절대값 붙이면 원점에 떨어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양수에 대하여 서로 다르단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다르다. 절대값이 같은 두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양수예요. 서로 달라. 얘가 0이야. 양수니까 0보다 오른쪽에 있는 두 숫자겠죠. 맞니? 다시 집중. 서로 다른 두 양수,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합시다. 둘 다 0보다 크다. 맞아요? 근데 A와 B는 같지는 않답니다. 그럼 0보다 오른쪽에 두 개의 숫자가 존재해.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A가 있고 얘가 B가 있어요. 그럼 얘네는 절대값이 같을 수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서로 다르다는 뜻은 위치가 다르다는 뜻이고 원점에 떨어진 거리도 다르겠죠. 서로 다른 두 양수는 절대값이 같을 수가 없다. 이게 맞는 말이다.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고 그냥 두 수가 절대값이 같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맞는 말이죠. 두 수지만 절대값이 서로 다른 두 수지만 절대값이 같을 수 있잖아. 얘가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두 양수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 거고. 5번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큰 수에 대응하는 점이 절대값이 작은 수에 대응하는 점보다 오른쪽에 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수직선에 절대값이 크다는 뜻은 원점에서 멀다는 뜻 아닌가요? 그럼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가 절대값이 작은 수에 대응하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나요? 절대값은 말 그대로 부호를 보지 않고 원점에 떨어진 거리만 보기 때문에 부호를 무시하는 상황이잖아. 근데 절대값이 더 크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절대값 작은 수보다 오른쪽에 있다 볼 수 없는 예가 뭐 있나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플러스 1의 절대값보다는 크잖아요. 절대값이 크다고 해서 그 숫자가 이전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 볼 수는 없다. 네, 틀렸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다 죽여가요. 좀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스피디하게. 내수 ABCD를 수직선 위에 점에 대응시키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내수 ABCD를 절대값이 작은 수보다 차례로 이건 쉽지 않나요? 네. 절대 가장 작은 게 누군가요? C. 지금 절대값 작은 것부터 배열하는 거니까 C. 가장 작은 거는 C, 그 다음은 B.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2점 얼마잖아. 그럼 얘가 절대값 2보다 큰 값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D, 그 다음은 A. 이 순으로 절대값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약간 무슨 게임 같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게임 같은 느낌. 다음 그림과 같이 갈림길이 있는데 출발 지점에 출발한 다음에 내려갈 때 절대값이 큰 쪽을 따라 움직여요. 도착한 숫자를 A라고 부르고 이번에는 반대로 작은 쪽을 따라 움직이면 도착한 숫자를 B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먼저 A부터 구해봅시다. 내려가. 갈림길이 나와. 절대값이 큰 쪽을 따라 움직여요. 그럼 마이너스 3과 2 중에 누가 절대가 커요? 마이너스 3쪽이 크지. 절대값은 이쪽이 커. 그럼 다시 내려와. 다시 또 갈림길이 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11과 5분의 12 중에 누가 더 절대가 큽니까? 부호는 보지 않는 겁니다. 숫자의 크기면. 통분하게 되면 얘는 20분의 55, 얘는 20분의 48. 이쪽이 더 크네요. 다시 내려오죠? 7분의 12, 대충 1점 얼마? 마이너스 2. 얘는 대충 절대값이 1점 얼마가 되고 얘는 절대값이 2가 되니까 이쪽이 더 크네요. 그래서 A는 나랑 같아지고 이번에는 작은 쪽으로 합시다. 내려와요. 절대값 작은 쪽으로 합니다. 2. 내려옵니다. 작은 쪽 누가 더 작아요? 절대값은
이쪽이 더 작습니다. 내려옵니다. 절대값 작은 쪽 0. 그래서 B는 마에 대응된다.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389. 수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B의 값을 구하시오. 가. 아까 이거 했던 거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을 때 이 얘기 했었죠. 가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표현된다 뜻은 B가 아까 했었는데 B는 절대값 B가 마이너스 B로 나왔다는 얘기는 B는 음수이다. 음수이다.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B는 음수이다.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수직선상 B는 0의 왼쪽에 놓인다. 이런 느낌. A와 B의 절대값은 같다. 절대값은 같다는 얘기는 실제로 두 수가 똑같은 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간격만 같고 서로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이에요. 그러니까 A와 B는 같을 수는 없죠. 그럼 B가 여기면 이만큼 간격만큼 오른쪽에 누가 있는 거죠? A가 있는 겁니다. 그럼 A, B는 대략 위치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대응하는 두 점에 대응하는 수의 간격이 여기 간격과 여기 수 두 수의 간격이 얼마? 3분의 10이네요. 그럼 여기는 각각의 간격은 3분의 10에 반이잖아요. 3분의 10의 반 나누기 2. 3분의 10 곱하기 2분의 1. 괜찮습니까? 약분하면 여기 5가 남고 얼마? 3분의 5. 따라서 A 값이 0보다 3분의 5만큼 큰 숫자 3분의 5.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A, B 값이 구해진다. 저 그냥 3분의 5라고 써서 틀렸어요. 그렇죠. 틀렸죠. B 값이 지금 음수인 상태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390번 문제. 절대값 A가 마이너스 2보다 절대값 A가 2보다 작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5보다 작을 때 이걸 만족하는 정수 AB의 순서쌍이 총 몇 개입니까? 이게 약간 노가다입니다. 뭐라고요? 노가다요. 노가다. N-O-G-A. 네.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노가다. ner가. 네. 이게 뭐예요? 노가다. 노가. 노가다. 네. 자, 전문 용어로는 하나씩 해보셔야 된다 뜻입니다. 이게 그냥 대충 그냥 때려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해봐라 라는 건데 절대값 A가 2보다 작다. 그럼 구해봅시다. 절대값 A가 2보다 작은 숫자, A가 될 수 있는 숫자 뭐뭐 있나요? 봐봐. A와 B는 정수야.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인데 그게 두 칸의 숫자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있죠. 근데 작으니까 이 숫자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숫자보다 작은 숫자니까 여기나 여기 있는 숫자겠죠. 저기 안에 있는 정수를 찾는 겁니다. 그럼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 0, 그렇죠? 1까지 총 세 가지입니다. 자, 이랬고 그 다음에 2번식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5보다 작아요. 근데 이 정도는 부등식 안 배웠어도 할 수 있지 않나? 절대값 A가 우리가 아까 말한 조건을 달아야 된다고 했죠. 이걸 여기서부터는 하나씩 따져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1번 절대값 A가 지금 3개밖에 안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럴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플러스 B가 5보다 작죠. 그런 뜻입니다. A가 마이너스 1로 바뀐 건 집중. A가 마이너스 1로 바뀐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얼마예요? 1이야 1. 이거 1로 바꿔 쓰는 거 이해 안 되지? 그죠? 이해 안 되지? 이해 되는 거야. 지금 졸린 사람들 이해 안 되지 그랬더니 뭔 말하는지 모르고 그냥 이해 안 되지 그랬는데 이해 안 돼. 자, 보세요. 이건 봐봐. 간단한 부등식이야. 1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5보다 작으려면 이 절대값 B는 뭐보다 작아야 되죠? 4보다 작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니? 이건 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 부등식을 안 배웠어도? 그렇지.
그럼 절대값 b가 4 이하인 정수는 몇 개인, 4보다 작은 정수는 몇 개가 되나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조합하다 보면 순서상 개수는 몇 개가 나와요? A 마이너스일 때 B 이거 몇 개? 7개. 됐습니까? 네. 그럼 2번 두 번째 A가 만약 0이라면 왜요? A가 0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했으니까 이제 이리로 가는 겁니다. A가 0일 때 그럼 절대값 A가 0이니까 절대값 0은 얼마죠? 0이잖아요? 그러면 0 더하기 절대값 B니까 이 0 더하기는 의미 없지 않습니까? 0은 더 하나만 하니까 그럼 절대값 B는 5보다 작다. B가 될 숫자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몇 개? 순서상 개수잖아요. A가 0일 때 B가 마이너스 4, A가 0일 때 B가 마이너스 3, A가 0일 때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0, 0, 0,1, 0,2, 0,3, 0,4 몇 개예요? 9개. 마지막 하나 남았죠? 3번 A가 얼마일 때 이번에? 1일 때.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A가 1일 때. 그럼 아까 얘랑 똑같지 않나요? 1의 절대값은 1이잖아. 그럼 이렇게 될 테고 B의 절대값이 4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까 얘랑 똑같은 답 쓰면 되겠죠?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거 몇 개예요? 이것도 7개. 답은 총 몇 개? 14개, 9개를 더한 거니까 23개. 4번이 정답이다.